네, 제 4과목이죠.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에 대한 출제 경향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앞에서부터도 과목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오히려 경향 분석에서는 크게 그렇게 다른 점들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근 콘크리트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여러분들 KDS 규정이라고 해서 제가 본단원 설명하면서도 자꾸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그 전에 공부하셨던 내용, 즉 2021년도에 저희들이 개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식들이 좀 변경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꼭 단원마다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바뀐 부분들이 그래서 출제 경향상 이게 바뀌게 되면 당연히 처음에는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출제를 조금 소홀히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완벽하게 출제 비중을 복원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빨리 보셨으면 좋겠고, 바로 비교하실 수 있는 사항이 얘가 21년도가 아니라 22년도다 보니까 경향상 PBT에서 CBT로 바뀌었을 때의 느낌은 별로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전의 내용이 있어서 2021년도 내용이면 좀 많은 변화가 보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가장 높았던 한 5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내용이 21년도, 22년도를 거치는 상반기 내용 중에는 고작 해봐야 2문제? 어떨 땐 1문제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어 버렸죠. 유예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복원이 다 됐습니다 해도 다르지 않죠. 그러다 보니 다시 이 내용을 변경된 내용으로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제 경향 분석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건, 내가 철근 콘크리트는 어떤 것들을 건져내야 될까 표시 잘해보면 요걸 하나의 단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강도설계법이다. 그래서 강도설계법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손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게 전단이라고 보거든요. 강도설계법을 공부를 잘 하셨다면 전단 설계 어렵지 않으니까 얘도 비중이 높은 놈 건져내시고 됐어요. 그 다음으로 바로 건너가서 저는 PSC 아주 중요합니다. 뒤에 합격 전략에도 우리 저자분께서 PSC도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셔라는 얘기를 했고, PC와 강구조 얘는 또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단원은 해봐야 한두 단원인데 출제 비중은 2.7문제 거의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여기도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시면 벌써 요것만 잘 잡아내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점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더 첨부해서 이렇게 자주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은 단원이지만 얘네들은 분명히 난이도가 쉽게 하난이도나 어려워봐야 중난이도, 전 중난이도도 거의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아주 매번 나오던 하난이도 위주로 나온다. 그 특징들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얘네들을 더 줍줍해내는 것이 더 여러분 입장에선 쉽지 않을까. 그게 제가 제시하는 합격 전략이죠. PBT 출제 경향이나 CBT 출제 경향이나 제가 페이지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시험이라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퍼센테이지로 보셔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2022년도 초반에는 이 부분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비중이 조금 약해져 보이죠. 하지만 23년도 하반기로 내려와 보면 얘가 거의 다 비중을 거의 복원시켜 놨기 때문에 이 단원들 잘 공부하셔라. 그래서 결국 제일 큰 단원 쉼설계와 강도설계법 기본개념 요건 하나로 묶을 수 있죠. 요 단원 꼭 잡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전단과 비틀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꽤 출제 비중이 높고, 요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PC와 광구죠. 요것만 건져내도 여러분들 훨씬 편하다. 자, 근데 저는 이 그래프를 요렇게 세웠다라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가정해 보면, 앞에서 제가 응용역학 출제 경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원들 잡아내셔라 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많은 문제에 보면 어려운 문제, 최상의 난이도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이런 건 좀 포기해도 되지 않느냐. 여기 쉬운 난이도, 난이도 중, 난이도 하, 난이도 상으로 봤을 때 상들은 좀 포기해라. 그러면 결국 이렇게 출제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얘네들은 거의 하난이도로 시험이 나오니 이런 것들 건져내시는 게 훨씬 가성비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이 막대 그래프를 세워놨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세요? 역학은 거의 골고루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잘 안 먹혀요. 근데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같이 비중이 센, 비중이 적은 단원이 눈에 분명하게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 이런 것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막상 시험 보러 가면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 버리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실감이 드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준비 잘 해놓으신 분들이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어서 훨씬 합격 전략에는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특히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또 2023년도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과목을 총 6개를 역학과 철콘을 하나로 합쳐버리고 10문제씩 20문항을 내고 토질과 측량을 합쳐가지고 또 20문제, 10문제씩 나오겠죠? 그 다음에 수리학과 상하수도를 또 합쳐가지고 20문제, 총 60문제로 문항수가 준 거죠. 그래서 문항수가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 10문제씩 출제가 된다 그러면 비중상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문제는 60문제로 산업기사생은 줄었지만 과목 수는 아직도 6개이기 때문에 그대로 공부하시면 좋고, 자 그러면 10문제씩만 내다 보니까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낼 거다. 그래서 출제 경향 분석에서 나중에 학습 전략으로 넘어가다 보면 특히 PSC와 강구조 같은 경우는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그러면 출제 경향상 어떤 분석이 보였냐? 여기 보시면 PSC 내용이 어려운 휨부재와 전단 설계 부분은 출제에서 삭제됐다.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쉬운 내용이 나오니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산업기사분들은 PSC와 강구조에 더 전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마무리 글로 적어 놓으셨습니다. 자, 뭐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 분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하고 1단원부터 철근 콘크리트 끝단원까지 한 계단씩 올라오시다 보면 중요합니다. 아,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절 믿고 진짜 하지 마세요. 그죠? 그 대신 제가 하시라고 했던 거, 꼭 외워두세요 했던 것만큼은 분명히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시고 암기장 같이 노트, 요약 정리 같은 거 잘 해 놓으시면 두꺼운 책 맨날 들추지 마시고 한 장, A4 한 장이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해 두시면 분명히 쉬운, 가성비 좋은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